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40쪽 행정사무경비 효문학과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결산서 303쪽이고요. 예. 그 행정사무경비의 지출을 그 설명 자료로만 보면은 그래도 86.1%라 집행률이 그래도 좀 무리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그 2차 정리 추경 때 1,600만 원을 저기 감액을 하셨습니다. 반납하시고.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에서 그 반납을 추진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전년도는 어떻게 됐나 아시나요? 21년도. 21년도의 예산액을 보면은 1억 7,728만 3천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출액이 1억 1,559만 7,480원이었고 지출 잔액이 6,100이었는데 이 당시 그 집행률은 65.2%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65.2%가 나온 것도 3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 때 사무관리비랑 국내 여비해 가지고 1,058만 원을 반납을 하셨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빼고 계산을 했다면 59%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죠? 많이 차이가 좀 있죠. 좀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기라고 이제 수도 뭐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출이 그렇고 이제 국내 여비가 출장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비는 58만 원 반납하셨으니까 거의. 큰 건 아니었다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21년에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는 만약 그런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 반납을 하셨다 그러면은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었으면 예산을 증액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2년에는. 근데 오히려 예산은 198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증액을 안 하고. 예, 예. 감액을 했는데도 그 저기 저희들이 사무관리 공공 부분을 1,600을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셨고요. 아마 그 이 행정사무경비 예산 편성하실 때 3년치 평균은 내보시죠. 저희 3년치 해갖고 네. 거기 평균 해갖고 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을 감안하셨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조금 더
저기 적게 편성이 됐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회문화 관련 안전하고 이제 360 민원 대응을 위해 당직 근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 부서 운영비나 이제 시간의 시장 급량비까지 이제 다 행정사무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코로나 있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근무를 당직 근무라든가 비상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2021년도에 많이 그 비용이 들어갔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60만 원을 3차 추경에 반납을 하셨지만은 그러고도 불구하고 6,200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덜 했지만은 1,600을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하시고 그러고도 집행 잔액이 2,5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3년 평균을 내셨을 때 적절 수준보다 항상 좀 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지는 저희들이 뭐 안 했다고 보고요. 이제 공공 운영 정기라든가 수도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연력이- 편성할 때 예. 나중에 뭐 집행 잔액이 되게 몇 퍼센트 정도 되면은 예산 편성을 잘했다라고 하죠. 10%네요. 10% 정도 예, 예. 생각을 근데 지금 했습니다. 계속 21년에는 40% 이상 잔액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그 3차 추경에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6%였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객실이라든가 그 이제 운영을 다 안 해서 그 금액이 네. 공공성 이제 전기라든가 수도 연료비 자체가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뭐 객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전 연도하고 이제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제 책정을 비슷하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운영 안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이제 감했지만 네, 그래도 그- 예, 다행히 이제 효문화 관련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 때 빨리 그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했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여유 있게 언제 또 운영이 될지 몰라서 그 비용을 해서 했지만 또 가다하게 좀 남은 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개가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집행 잔액을 6,200만 원씩이나 남기지 말고 조금 더 3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집행 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신 건 사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2022년에는 그런 거를 많이 반영을 하셨는지 집행 잔액이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전년도 21년, 22년 거, 그다음에 2023년 거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 효문학과에서 해야 되는 행정사무 경비의 대략적인 금액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 편성은 항상 과하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서 과하지 않게 예산 편성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한번 그때 이제 코로나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적정한 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 이제 하겠습니다. 주제는 없지만은 본위원이 계산해 본 걸로는 그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그 행정사무경비 예산을 편성을 하셔도 충분할 거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하여튼 뭐 2023년에 이미 예산 편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마 불용액이 많이 또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리추경 전에라도 그 예상되는 그 불용액 정도는 빨리 좀 반납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 편성하실 때 근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잘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네. 이 효문화 관리원 관리 이제 시설물하고 네. 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원 본관 건물 네. 그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총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 파트별로 이렇게 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트별로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식당하고 객실하고 저희들이 이제 대관 이런 데하고 이제 외부 그 청소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기간제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잘 유지 관리가 그 기간제를 하다 보면은 그 공백 기간도 생기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 공백은 없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쭉 보니까 설명 자료 19페이지 보면은 휴게 객실 운영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돼서요. 19페이지에 있죠. 예, 그다음에 20페이지도 그렇고요. 24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 32페이지, 34페이지, 36페이지가 다 이 관련된 그 관리 인력으로 기관제를 채용해 갖고 하신다고 편성을 해놨는데 보면은 인건비 잔액이 거의 많이 남았어요. 한두 군데 빼고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냥 객실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감했지만 그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근데 남았습니다. 관리원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랑 용역을 맺는다 치면은 전체적으로 객실부터 해서 그 청사 관리 유지 관리를 한 번에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네. 그 뭐 객실도 그렇고 빨래부터 세탁 이제 네, 청소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직접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 객실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주는 게 청소 용역을 한번 그러니까 비용 대비하니까 관리원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또 따로 하고 또 객실은 객실대로 또 그 청소하시는 분 따로 뽑아서 또 따로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직원분들이 그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뿌리 공원 쪽에서도 보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 뭐 환경 정비, 꽃식재 이게 할 때마다 기간제 분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 시설물들 그 글자 조형물인가요? 예. 이런 것들 가보면은 뭐 거미줄도 많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그 이게 실외에 있다 보니까 이제 먼지 같은 게 많이 쌓이고 관리가 안 됐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이제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서도 이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냐. 면적 대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좀 그런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초 작업이라든가 환경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가 그 물로 세척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세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고압으로 해서 저희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약품 처리를 해갖고 처리하는 거는 그 조형물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형물이 예산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관광지를 가봐도 입구 쪽에 크게 해가지고 포토존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조형물이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그 조형물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성시 조형물이 가려지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그게 또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1, 2년 내에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공원이 부지가 넓잖아요. 예, 넓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 그 기간제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그 유지 관리 그쪽으로만 하고 계세요? 그쪽으로는 지금 한 6번
분 정도를 해서 채용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면적 대비 보면은 숫자가 좀 적지 않아요? 6분이면 저 뒤쪽 그 저수지 있는 쪽에 가 있는 부분들이나 관리하시는 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보면은 또 인건비는 또 다 집행 잔액으로 좀 많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원 쪽 파트를 하나 묶고 이쪽 뿌리공원 쪽 하나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불러드린 페이지에 보면은 다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상당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귀양 객실하고 예. 거기하고 이제 효문화 관리원하고는 이제 그 관리비 차원에서 그 운영이라든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뿌리공원도 이제 휴장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문객에 대해서 입장을 안 하도록 한 적도 있고, 객실하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관리원하고 뿌리공원하고 이제 별도로 그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이렇게 분리돼 갖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지금 그 항목을 보면은 뭐 시설물 관리, 뿌리공원 관리, 관리 보조, 뭐 시설물 유지 보수, 그다음에 뭐 환경 조성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다 꽃 축제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번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하는 인력들 관리가 이렇게 파트마다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은 좀 책임성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통으로 하나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서 그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상당 부분 남은 부분들은 이제 그 코로나 문제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올해 집행하시면서는 그런 부분들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분기별로 한번 체크를 해가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유수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 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는 이제 그 파트별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외관에 대해서는 이제 뿌리공원과하고 공문학과하고 이제 별도로 또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해서 외관에 대해서는 한번 그 기간제를 일괄적으로 뽑아서 같이 운영하는 걸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 마을 관리원 수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종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종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김주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위원님들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보좌를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산서 115쪽 봐주세요. 설명 자료 10쪽. 보셨나요? 네. 어쨌든 질의에 앞서서 설명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타 실국에 비해서 다른 점을 좀 발견했어요. 집행률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니까 의원님들이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공정한 인사행정 세출 부분 예산연액 대비 집행률이 지금 30%로 낮은 편이거든요. 네. 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작년 1월 13일자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행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회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산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채용 심사 수당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수당 또는 각종 공무원증 발급 임용장 이런 인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실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매달 개최하는 걸로 해서 12번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4번 정도 대면으로 개최를 했고요. 또 이제 서면으로 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수당 부분 또 다른 채용 부분의 그 심사 수당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실제 집행은 적었습니다. 네. 어쨌든 2024년도 이제 예산 편성 시에는 좀 이 기준을 잘 활용하셔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집행 사례를 참고해서 네. 내년도 예산에는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15쪽이고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의정 운영 업무 추진 지원에서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이제 77%로 통계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원 정책 개발비가 지금 36%로 지금 좀 저조하죠. 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리고 의회 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활 개정에 대해서 네, 의원님. 아마 그 관련해 갖고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본 위원도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자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활 기업 지원 및 자활 근로자 창업자금 융자 지원금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예산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네, 신청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사업단 주로 이제 그쪽에서 기업단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신청 관련된 그 대출금이 나가야 되는데 신청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못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다 보니까는 네네. 그 조사하신 분 말씀에 의하면은 그 우리 그 자활 기금의 어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높아가지고 신청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 결산감사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분이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자활 개정 이율이 지금 저희 구가 3%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시 그 다른 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1%인 구도 있고 현재 저희처럼 3%로 운영되는 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대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때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융자금 관련돼서는 그 이미 1%로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좀 형평성을 잘 맞춰서 저희도 금리를 좀 내려서 하면 혹시 그 융자 관련된 부분이 더 많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면은 2022년 당시의 이율로 지금도 적용하고 현재는 3%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다른 지역은 변동이 또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 대전시가 1%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대덕구도 지금 현재 1% 운영되어 있고 저희 중구하고 서구하고 동구가 지금 현재 3% 이렇게 운영되어 있고 유성구가 2%. 좀 프로테지가 조금씩 이율 관련된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도 지난번에도 한번 상임위에 때 말씀해 주셨고 그 이왕 자활 개정이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다른 구도 이렇게 내려서 또 시도 내려서 하고 있으면 같이 한번 보조를 맞춰서 그 융자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어려운 분들이 또 지원을 받을 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 이율 관련된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네네. 그 이율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접근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본래 취지랑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신속하게 변동을 주셔가지고 뭐 후반기에도 그 예산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3년마다 교체하도록 하고 되어 있죠. 네. 뭐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보조기기 소모품만 교체하면 되는데 네. 전체를 다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게 한번 이게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기교는 이제 소모품은 이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소모품이 아닌 혹시 전체를 다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케이스는 어딨지? 그거만 질할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모품은 많이 갈고 있지만 그 예를 들어 기계 자체는 예. 내구년한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24쪽 행정사무경비 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 국장님도 그
예산 편성부서에 근무를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그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자료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보면은 이 지출 구조 조정으로 가용자원 재원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연례적, 반복적 예산 편성의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 경비 절감이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그 절감된 예산으로서 그 재원으로 그 코로나19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행정사무 경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 그 사회복지과 그 행정사무 경비를 보면은 네네. 그 지금 97.5%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추경 반영도 하시고 하신 것 네. 같은데 그 21년 거 자료를 보면요. 네네.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4,141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출액이 4,051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89만 6,9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보면은 집행률이 97.8% 해가지고 사무 경비에 대한 지출을 굉장히 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지만은 네. 그 내용을 보면은 3차 저기 정리 추경 당시에 네. 금량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금량비에 800만 원을 그 불용가 반납을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비 부분에서는 2,115만 원 반납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금량비랑 여비 반납금이 없다라고 치면은 집행률이 실질적으로 27.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반납을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많이 했겠지만은 집행률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예 시작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좀 부서를 상대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여비 이런 것들을 이제 책정해서 그다음에 의회 본 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잠깐 우리 의원님께서 지침 이렇게 읽어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혹시나 저희들이 이제 추계 관련된 과정에서 지출액보다 예산 현액이 많아서 좀 불용이 될 것 같다고 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들은 저희들이 이제 감을 해서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에 다른 재원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2021년도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 추경 때 이렇게 감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을 안 했으면 좀 더 많은 불용이 남을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불용되지 않고 다른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2022년도 행정사무 경비 예산을 보면은 네. 저희가 21년에 이제 뭐 코로나나 뭐 관련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은 네. 3천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네네. 지금 2022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80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네. 증액을 해서 그 지출액 4,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이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률 97.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22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리 추경에서 3천만 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비 금량비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빨리 불용액 될 걸 예상해서 빨리 반납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예산 편성 시부터 그거를 빨리 적용을 해서 아예 그 매년 3천만 원씩 지금 반납을 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 잔액이 많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조정을 좀 할 필요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내협이라든지 이제 금량비는 또 그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의 근무 수당을 통할 때 남아서 일할 때 이제 먹는 그 금량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또 예를 들어서 많이 일이 많아서 갑자기 또 적지적인 일이 떨어졌을 때는 또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지금 혹시 그 해에 남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감안하는 것도 쉽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부서 그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서에 있는 직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국내 여비와 그다음에 급량비를 세워서 지금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비를 빼고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출 예산 그 기준안 보면은 제 7조 보면은 경상적 경비에서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어떤 뭐 업무 추진비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기준 경비 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사회복지 3과 같은 경우 복지 3과 같은 경우는 야간에 그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간외 수당을 부족하지 않게 그 예산 편성해서 그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거를 당하지 않게 꼭 좀 네.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 본 예산의 지금 60%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그럼 3년 정도 평균을 잡아보시면은 우리가 급량비가 얼마 나가고 어떻고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불용액 편성을 그 추경해 주신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은 아예 예산 편성부터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 하여튼 예산부서와 그다음에 또 내부 우리 그 과부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의원님. 상임위별 결산서 233페이지요. 네, 의원님. 상임위 결산서 그 보시면은 네, 그 성과 분석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희망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천한다 해가지고 네네. 성과 지표가 긴급 복지 수혜율하고 신규 위기 가구 사례 관리 대상 발굴 및 선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신규 위기 가구 사례 관리 대상 발굴 및 선정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금 이제 설명 자료에 제가 못 찾아가지고 어떤 게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성과 지표에 나와 있는 이제 신규 예. 위기 가구 사례 관리 이게 대상 발굴 및 선정은 지금 사업 내용을 좀 보자면은 예. 페이지로 말하면 뭐 희망복지 지원단 여기 지금 결산서를 잠깐 보시면은 예. 희망복지 운영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희망복지 지원단이요? 예, 뭐 솔루션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 목표에 나와 있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된 그 사업 내용이 지금 사실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 관리 관련된 부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지원 가구가 이제 연결이 돼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기 가구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그 가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초수급 대상이라든지 아니, 차상위 계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긴급복지 말씀을 지원될 수도 드릴게요. 있고, 예. 이 예산이 27억 17억 8,200만 원. 8,2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25억이 긴급복지에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잖아요. 2억 5천 정도에.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녹아 있냐 이거죠. 어디 녹아서 지금 성과 분석을 보면은 신규 위기관리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선정이라는 걸로 해서 목표 달성률이 103%예요. 네네. 그럼 어느 파트에서 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선정만 했다고 그래갖고 목표를 달성한 건 아니고 선정하고 지원을 했을 건데 그 2억 5천을 가지고
얼마만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냐 이거지. 긴급복지에서 이 25억이 다 이 지원비로 나간 거 아니에요? 긴급복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긴급복지에서도 이게 말씀대로 이게 이분들도 신규 그 복지 혜택을 못 받다가 이제 그 긴급하게 받는 분들이잖아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그 별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별도로 별도로.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는 네.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지금 그 나머지 부분 25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네네. 어디서 어떻게 선정을 해갖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냐 이거지. 2억 5천을 가지고. 그거를 103% 지금 정책 목표 달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달성의 근거가 어떤 거냐 그러죠. 정확하게. 아까 잠깐 의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2억 5천의 그 사업 내용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이라는 그 234페이지 결산서 잠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맞춤형 이제 그 통합 서비스 지원 관련된 부분도 그 내역에 지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23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그리고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이라든지 솔루션 위원회라든지 지금 234페이지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명을 보시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예산 2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그 어디 녹아 있냐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 국장님. 사업명이 들어 있고요. 국장님. 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희망복지단 지원단 운영에 네네. 그 보면은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600만 네네. 원이. 예, 맞습니다. 이게 사각지대 발굴 지원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것처럼 말씀하신 네. 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분의역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장 수혜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란 말이에요. 네. 이게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한 내용하고 지금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의원님 그 이거는 사회- 그 예산에서는 2억 6,700만 원인데 그 2억 5천 오버되잖아요. 네, 금액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지표가 신규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선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부분은 이제 긴급복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그냥 선정만 하는 예산이다.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이 가구 수가 장초에 조사 대상 가구 수에 비해서 얼마큼 됐냐를 지금 비율이 나타난 거고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속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의원님 이해하시기 좀 좋을 것 사각지대 같습니다. 발굴하는데 행정비용이 예를 들면- 2억 5천을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 예, 이게 정책 목표랑 예산 네네. 지금 집행한 거랑 국장님 네. 맞다고 생각하세요? 딱 떨어진다고? 아니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물품 자산 취득비 돈 쓰고 시설 기관 운영비 쓰고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지금 쭉 불러주신 걸 보면은 금액도 안 맞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고 지금 달성률도 103%예요. 그 103%를 달성했다는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2억 5천을 써서 사각지대 발굴을 해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수혜 대상 말고 신규로 발굴한 거잖아요. 그 신규로 발굴한 그 가구 수랑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연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다 있으세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2억 5천에 대해서 네, 이 세부 예산 집행 내역하고 네, 신규 그 사각지대 발굴한 가구 수, 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지원한 내역,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네네. 이게 그 11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죠. 이게 그 지원해주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12페이지요.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네. 그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어느 부분까지 해주시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운 분들께 사실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긴급복지 지원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기초수급자나 아니면은 차상위가 아니고 갑작스러운 위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분들께는 마찬가지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맞춰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계라든지 의료, 주거라든지 그 교육 이런 지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25억 한도 내에서 주는 거예요? 25억 오버되면 스톱인가요? 지금 예산이 범위가 지금 25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지급해요? 네,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좀 이 의아스러운 거는 네네.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연료비, 해산비 등등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25억 딱 떨어뜨리게 지출을 딱 하셨어요? 잔액이 1원도 안 남고. 의료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보통 저희들이 지출하다 보면은 이게 단단위로 딱 안 떨어지던데요. 이게 실비 지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료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연료비도 지금 그렇고 예산 의료비도 현액 그렇고, 20억인데 지출액이 25억이에요. 근데 뭐 생계 지원은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 치지만 네네. 의료 지원 같은 경우,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가서 하더라도 딱 떨어지긴 하지만 약제비나 의료보험 급여가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원 단위가 나올 경우도 많거든요. 10원 단위도 많고 100원 단위도 많고. 근데 네네. 어떻게 이거는 20억을 딱 맞추셔서 그 금액 한도를 정해놓고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췄냐 이거죠. 이게 가능한가요? 위탁을 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탁 기간에 25억을 주고 당신들이 이 긴급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라 20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운영비나 뭘로 해서 맞추겠지만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25억을 딱 해놨다 이거는 25억에 맞춰서 뭐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해마다 떨어지지 않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5억 금액이 예산 현액이 잡혀 있고 지출은 25억 다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이제 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 좀 남았고요. 근데 이제 남은 객수가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 그 자료 보시면 이제 국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 지원 관련돼서는 아까 그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위기 사유의 발생이 생겼을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선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그 위기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5억이 딱 떨어졌다는 그 말씀은 그 가급적이면 예산은 그 예산의 현액에 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출하는 게 또 저희들의 그렇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딱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데요. 지출이 그만큼 딱 떨어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딱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지급을 한다지만 네. 연료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경우도 뭐 의료비를 선지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선지급이라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가 되려면 아니 그러면은 시간이 소요가 자, 되는데 그 소요 없이 주거비는 먼저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거비는 그럼 한 달에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주거비 같은 경우에 지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계 지원이 마찬가지고요. 네. 예, 예를 들면 의료비는 어떤 기준이에요?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부담했던 그런 금액이라든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급여 항목들이 네네. 본 의원이 네. 저도 본 의원도 병원을 다녀보고 그 영수증들을 받아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딱 안 떨어진다고요. 금액이. 그럼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네. 25억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 꽉 차면은 그냥 스톱이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걸 맞춘 건지 25억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요? 만약에 이게 11월 달 됐는데 위기 과정이 25억 딱 한도가 찼어요. 그럼 12월 달에 그 신청을 하신 분들은 돈을 줘요, 안 줘요? 12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니 12월 달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네. 25억 예산을 가지고 이제 편성을 해서 썼어요. 집행을 했는데 11월 달에 25억이 꽉 찼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버된다거나. 더 이상 신청을 했는데 네네네. 25억 뭐 1,000만 원, 25억 1,000만 원이라든가 2,000만 원이 오버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오는 위기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어떻게 지급해 주세요? 그런 사례는 그런 없죠. 사례는 지금 없고요. 없죠. 예, 지금 아까도 21년도나 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본 의원이 이제 그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이 중구청은 딱 25억 한도 내에서만 위기 과정들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2년도 문제는 그 21년도 잔액이 얼마 남으셨어요? 4억 7,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6만 1,000원 남았습니다. 네. 6만 1,000원 남았죠. 네. 여기는 1,000원짜리까지 다 맞은 거예요. 2022년도. 한번 의료비, 비급여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 누가 일부러 맞추려고 그래도 맞추기 힘들어요. 솔직히 국장님도 병원 다녀보셨죠? 의료비 영수증 받아보셨죠? 거기서 의료보험 급여랑 비급여랑 나누게 되면요. 금액이 딱딱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가스요금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혹시 네. 의구심을 갖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당 직원은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가급적이면 거고. 집행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최대로 지원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급복지조 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25억에 대한 내용은 내가 한 번 더 보겠지만 네. 예.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네. 희한하게 25억 안에서 조금 남거나 아니면 오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오바가 안 되고 딱 고정적이라는 거죠. 구청은, 중구청은. 왜냐하면은 이 위기 가구가 딱 정해져 있는 숫자처럼. 올해는 10가구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20가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때 보통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쭉 보면 이 예산이 고정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에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원하는 거에 좀 조건이 까다롭게 해서 신청자들이 이제 한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금액에 맞춰서만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어머니 그 긴급복지는 뭐 지원이 까다롭게 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년 그 2022년도에 25억이었고요. 그 2021년도에는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든지 그 어려움이 경제위기가 많아서 36억 7,500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이 또 말씀해드린 것처럼 발생이 되면 증액이 돼서 또 내시가 내려와서 계속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억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지금 집행 잔액이 0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다시 잘 지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석환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결산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네. 국비 12가 이제 들어간 게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네. 2022년 신규 사업만 볼게요. 신규 사업. 네, 의원님. 결산서 234쪽에 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첫 사업? 아니, 의원님 이게 신규 사업인데 4월부터인데 지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예. 4월부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0회 정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A형, B형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예산은 지출액 다 사용을 했어요. 네. 국비가 비율을 보면은 70대 30인데 이 심리 이 상담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게 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예. 저희들이 청년 마음 건강 치유 사업이었고요. 19세 이상 34세 그 이하 되는 청년들의 그 소득 기준은 기준 없이 지원 신청한 청년들에게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님. 그 4기관이 있는데요. 네, 동그라미라든지 아름드리, 그림마당, 그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연구소 요 4개소가 중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까? 예,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의원님. 예, 그래서 그 4개 기관에서 이제 상담 심리가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현장 나가서 나가는 거죠.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지만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면 제공 일지를 또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4개 기관에 네. 이제 그 상담을 받은 인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의원님. 자료가 제가 나와 있겠죠? 한번 예, 그것 좀 설명 이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용자 수를 보면은 청년 34명이 상담 심리 치료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 34명이요. 네네. 그 비용 나간 추계하고 네, 상당 기간이 4개 기간이 있다니까 네네. 한 개 기간이 어디에서 몇 명이 받았는지 예.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정연국 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시일 내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쪽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한부모 가족 고등학교 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돼 있습니다. 네. 그 사업 개요를 보면은 그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립학교 입학금 수업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인원이 지금 보면은 그 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지원하는 학생 수가. 학생 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 2022년도 같은 경우가 그 4분기 마지막에 4명 지원됐습니다. 4명밖에 안 없나요? 예, 대성고 2명과 대신고 2명이고요. 그 1분기부터 3분기 분기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분기, 3분기까지는 저희가 5명 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지금 그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그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에서 의무적으로 20% 정도를 그 입학을 시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면은 인원이 꽤 될 거다 생각하는데 네. 혹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아이들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 그 집행 내역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빠질 수가 지금 고등학교 지금 그 한부모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로 교육비 지원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맞고요. 예, 이제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부모만. 네,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한부모가 아닌 그 사회적 배려 대상 다른 학생들은 지원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나요? 다른 분들 지금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 말고 거기는 의원님 그 한부모 가족 관련된 그 사회적 약자 말고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거는 혹시 뭐 그러니까 그 수급자 사회적- 관련된 사회적 부분들 배려 말씀 주시는 대상에서 건가요? 네네. 만약에 대성고에서 400명, 200명이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네. 40명이 사회적 배려 대상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꼭 뽑아야 될 아이들은 아니지만은 사회적 배려 대상 뭐 해가지고 20%를 그러니까 우선 입학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성고만 해도 한 40명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뭐 대전 전체에서 오겠지만은 중구 인원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인근의 대성중학교라든가 이쪽에 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다른 지원책은 없나요 혹시? 아, 구청에서는? 지금 한부모 가족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적 약자 네네네. 배려받는 분들께서는 이제 교육급여가 또 지급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기초 교육급여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청에서는 따로 지원 이게 없다는 거죠 예산이? 예, 지금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 교육급여는 이제 그 국비시비 구비해가지고 네 구비 반영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교육청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거는 한부모 가족 말고는 지금 표기되지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금 이제 이소열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네네. 이 중국 관내 한부모 가족 등록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그 통계 자료 없으세요? 지금 한부모 가족 인원수를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많아요? 네. 지금 3,097명이 지금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097명 97명. 정도.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지원 이 고등학생 자녀가 4분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잡아놨죠? 한부모 가족? 말씀드린 그대로 네. 부모 중에서 한 분만 계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중위소득에서 52%가요? 예. 중위소득 52% 52%. 예, 그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124페이지 탈선 예방 활동이 있습니다. 설명 자료. 128페이지 말씀하시는 124페이지. 예. 네, 의원님. 이 사업 내용에 네. 성년의 날 축하 소감문 발송이 탈선 예방 활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탈선 예방 활동 속에 저희들이 이제 성년의 날 축하 소감문 발송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년의 날 성년이 됐을 경우에 청소년 저희들이 기준을 지금 저희는 어디까지 잡고 계세요? 청소년 기준을? 19세죠? 19세에서 24. 19세에서 24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요? 네. 그럼 밑에 청소년 범죄 예방 대전 진구협의회 사업비 지원해 주잖아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지금 법무부 관련된 그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요 위원회가 중구지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청소년 그 보호 단체로서 그 청소년들의 그 유해업소 계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결연 청소년들에 대한 후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왜냐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예. 청소년이 19세에서 24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범죄 예방에서 하시는 그 수혜 학생들 네. 견학 같은 것도 가고 하던데 네, 그 맞습니다. 학생들 대상이 맞아요? 19세에서 24세까지? 제가 보니까 학생들 데리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 19세에서 24세면은 대학생들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청소년이 19세에서 24세가 맞아요? 청소년의 기준이 어디를 청소년 기준? 1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이라는 말은 19세, 20세는 죄송합니다. 청년은 19세에서 34세인가? 죄송합니다. 청소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세부터 아까 그 24세는 맞습니다, 어머님. 네. 9세에서 24세까지. 예. 19세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자립해서 학생들이 이제 벗어났을 때 그 19세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19세에서 네. 24세까지는 그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겹치네요. 24세 19세는 겹치죠. 19세는 겹치는 되겠습니다.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의 범위가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탈선 예방 활동하는 게 이제 학생들 주 대상이잖아요. 주 학생들 대상으로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죠. 네. 그 민간 경상 보조하는 사업 내역 좀 자세히 좀 이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증 발급이라든가 이제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히 좀 잡아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청년, 청소년 애매한 기준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활동들이. 그리고 중복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예, 중복도 지금 의원님 상당수 말씀하신 있는 것처럼, 거든. 네. 다른 사업들을 보면은 복지 사업에 보면은 중복은 다 제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같은 이건 이 사업 관련돼서는 좀 중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의 범위와 지금 청년의 범위가 지금 19세라고 표현되어진 것처럼 네. 예, 약간 지금 대상은 중복이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중복이 안 된다. 네.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 탈선 예방,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특별 지원, 그죠? 네네. 이 학교 밖 아이들 그 탈선 예방 교육도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네. 청소년 특별 지원에. 네네. 그 탈선 예방 활동에서 하시는 활동 대상자들이 이제 이쪽에서 또 지원을 받는 거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보조해 주는 거 있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동아리 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그 학교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도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이 사업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예. 저한테 설명을 좀 따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복지영 연구장님께서는 김석환 의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들어와 환경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이번 주 질의 들어와서 지금 날씨가 계속 30도가 넘는 이제 무더위가 예, 계속 맞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가로 쓸게 하시는 우리 현장 요원분들께서 네. 어떤 아마 고생 정도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무더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아직 완비되지 않는 그 환경관리 요원분들 쉼터 예, 예. 그 문제 지금 그때 6군데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환경관리위원 쉼터의 그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현재 지금 쉼터가 10군데 있는데 그 10군데에서 컨테이너로 아직
쉼터를 활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옆에 화장실이 혹시나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화장실이 가능한지 지금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사무실형으로 다 들어가시면 좋죠. 근데 예. 그런 게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네. 금년에도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그럼 금년에 쉽지 않다 그러면 내년도 또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 그 기간까지 기다려라 할 수는 없거든요. 일을 또 계속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땀 굉장히 많이 흘리시고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어디서 좀 샤워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집을 갔다 온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정상적인 직장의 근무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그러니까 사무실형으로 휴게 쉼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선책을 빨리 만들어서 그 여건 조성을 하시려고 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네. 뭐 사무실이 안 되니까 뭐 다른 데 알아보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거 지금 상황에 맞게 뭔가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새 그 이동식 화장실 보면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좋은 게 많이 생긴 것 같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환경과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1억 이상 또 받아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서둘러서 지금 여름 다 지난 다음에 뭐 가을 겨울 돼 갖고 하면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에 돼 있지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제 샤워 시설 이렇게 좀 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까 현장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필요 조치가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조사해서 네,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계속 행정 사무경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설명자료 40쪽 보면은 지금 환경과도 그 금량비랑 여비 관련해 가지고 아마 반납 금액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21년에도 800 정도 금량비 여비에서 800을 반납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22년에는 더 늘었습니다. 금량비로 1,520을 반납하시고 여비로 1,0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이게 그 전체적인 행정 사무 말고 경비 말고 그 단위 사업별로 또 이런 내용이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단위 사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단위 사업 내용 속에 혹시 뭐 또 추가로 여비라든지 네네.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냐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거죠? 예. 뭐 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한 2,000에서 2,500대로 해서 행정사무 경비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환경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그래도 빠르게 여기도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2차 추경에 빨리 불용액을 반납하시고 하셨지만은 예. 예산 편성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네. 잘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국장님. 저희 그 보문산 산책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공중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올라가다 보면은 일단은 그 공원 경로당 쪽 옆에 일단은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올라가서 배드민턴장에 또 있고. 네, 그쪽에도 하나 있고 고척사에 있나요? 88공원 내에도 쪽에 있고 예, 여러 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보문산 산책로를 보면 네, 어느 산을 비교해도 아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마 관할일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관내에 이제 보문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시각장애인들이 평소에도 그 산책을 많이 나오세요.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제가
산행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분들이 이제 화장실이 어딘지를 모르셔가지고 이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네. 우리 촉지도 그러니까 이제 점자 안내판으로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장실에 음성 신호 유도기 그러니까 음성 도움 벨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해서 네네. 그분들에게 화장실 위치라든가 이게 편의를 좀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네, 이건 의원님. 공공관리 사업소에서 소관인가요? 보문산 내에 있는 거라면은 공원관리사무소 하겠고요. 지금 그 보문산 내가 아닌 일반 올라가는 그 아까 산책로 이렇게 예. 말씀하셨지만 그 올라간 진입로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곳들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네. 보문산 주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이 부분이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관할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 구청에서 좀 요청을 요청을 하시고 해서 네. 우리 소관이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네.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편 사항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가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점심을 먹을까 그냥? 의원님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선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시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안전도시국 관련 질의를 예산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통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 우리 안전도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는 그 2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2월 어느 경우에 2월이 되고 또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어느 경우 2월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다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이 사실은 어떤 사업비에 차지하는 부분 자체가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 협의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그 뭐 소송을 걸린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예산 자체가 그 시나 국비 자체가 제때 그러니까 본 예산에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추경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되게 되면 그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사업 계획 자체가 좀 미진해서 뭐 이월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보상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 직원이 좀 열심히 동체로다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결산 검사 과정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명시이월 예산은 시설비로 차년도의 공사 예정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설계 계획 등을 통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시설비 이월을 방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직후 신속하게 발주 및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하신 좋은 말씀 그 참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그 석교동 그 교부금 반납 관련해 가지고 네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따로 하고 건축 따로 하고 뭐 이러면서 기간이 더 연장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에 대한 점검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좀 평가를 해보셔서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식시키지 않고 바로바로 활용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좀 현명한 판단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 단계부터 네네. 꼼꼼히 챙겨서 그 2월 뒤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이제 우리 구에 이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은 네네. 2023년도 달라지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봤어요. 네네. 이제 암축가를 이렇게 보면은 재난 발생 시 민간에게 보상금뿐 아니라 구호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통계목 설정 상세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행과 개정된 것을 이제 보고 있어요. 네네. 자, 현행을 보면은 편성목의 300 경상 이전이죠. 네네. 재해 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 수당 및 상해 치료비, 식비, 동원 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달라지는 예산 세출 예산 이제 성질을 분류죠. 네네. 그 개정된 거를 보면은 이주 및 재해 보상에 네네.
현행은 이제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도 포함해서 네네.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네. 네, 그렇죠. 네네. 단체가 들어가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뭐 활동 수당, 상해 치료비, 식비, 뭐 동원 장비, 유류대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간인뿐만 아니라요. 그 단체는 자원봉사 협의회 그쪽 단체를만 지금 현재 해당이 됩니다. 아, 그쪽 단체만. 예, 예, 그렇습니다. 됩니까?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이제 복구 활동 이제 보상금에 네네. 지금 민간 재해 그 도와주시는 분들 있죠? 네네. 이제 이분들만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단체는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민간인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이제 민간인하고 그 괄호 열고 거기 단체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요? 예, 맞습니다. 단체가. 예, 예. 그럼 현재는 그 지금 그 단체만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피해 이 민간 재해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들이 들어가서 단체로 재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재해고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는 자연재해 뭐 피해 복구비나 그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에서 참여하는 어떤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이런 거에 좀 해당되는 것 같고요. 지금 단체도 해당되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현재 지금 그 단체를 관리하거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자원봉사협의회 거기 단체만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단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검증을 거쳐서 한번 검토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 편성 운영 규정이 달라졌으니까 네네. 네네.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분들 단체만 지금 제 예산서에도 이 나가는 게 돼 있어요. 네네. 활동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달라진 예산 편성을 보면은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민간인들이 나가서 뭐 자원봉사 협의회가 됐던 통장 협의회가 됐던 단체로 나가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는 민간인에서 개선된 것은 민간인 단체도 돼 있어요. 네, 또 네네 맞습니다. 네. 보상금 현행에서 개선된 것이 보상금 및 물품도 돼 있어요. 물품도 네네. 보상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번 했는데 이제 지금 현행은 네네. 이렇게 돼 있고 개정된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 재난안전법 제10조 제4 제1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맞습니다. 개정된 게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시행해 나간다는 얘기죠. 예예. 예, 알았습니다. 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자생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자원봉사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자원봉사가 맞나요? 자율방재단이 아닌가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고요. 예. 보상금 자체가 별도 예산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별개로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협의회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종합과수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가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시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 추경 때 심사 과정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의원님. 교량 및 보도 6교 현황 자료를 최근 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는 교량 중에서는 정생교가 제가 갖고 B에서 C로 바뀌었고요. 제가 갖고 있던 2018년 자료에는 B였는데 지금 등급이 C등급으로 바뀌었네요. 아, 그리고 네네. 어남교가 B등급이었다가 C등급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 그 보도육교가 지금 문화보도육교가 C등급이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B등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송동 보도육교도 2018년 자료 제 거에는 C였는데 지금 B등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안영동 보도육교는 A등급이었는데 B등급으로 좀 바뀌었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등급이 낮아지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등급에서 좋은 등급으로 옮겨가는 거는 거기에 대해 어떤 보강이나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문화육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네. 2003년인가 5년에 공사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 공사는 없었던 걸로 예, 말씀을 들었던 것 2005년도 같은데 12월 달에 예, 보수 공사로 근데 완료했습니다. 공사 시점이나 안전점검 한 게 2018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셨다고 하면은 네네. 그 이후에는 어떤 공사나 이런 보강이 없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진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의 어떤 그 상인가, 그러니까 좀 데이터가 잘못 이게 원래는 이제 B등급인데 당초에 이제 C등급 약간 데이터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두 곳이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올 상반기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다가 보도 욕구 및 교량 자체를 다 점검을 일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고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안전 점검 하시는 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 정도 하신다고 예, 정밀 안전 점검 기억-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 안전 진단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다가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권은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그 뭐 사업기관이 도래해서 그런가 올해는 그 정밀 안전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용역사에 의해서 그 18개소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 정도부터 네네. 우리 저기 안전 진단 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저기 교량이랑 보도 육교에 대한 자료를 좀 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네. 정밀 진단 검사한 거에 대한 그 진단 내용이나 어떤 식으로 하셨고 이런 거를 좀 자료를 좀 추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량 부분하고 보도육교 관련된 그 안전 점검이나 안전 진단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뭐 기록상의 착오라든가 이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그게 네네. 아니고 뭐 어떤 뭐 점검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아마 따져 보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사항이니까 아, 그쪽 네네. 좀 뭐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석교 같은 경우도 내진 진단을 좀 해서요. 내진 보강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안전 진단을 해서 약간 보수를 요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요할 경우에는 보수 보강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내진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진 보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 만약 제품으로 쳤을 때 제품의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구 연한을 훨씬 더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오히려 또 더 짧게도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다리 같은 교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년, 30년 된 교량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점검은 조금 더 철저하게 수시로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유시열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때는 의원님들에게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리가 이제 어떤 공사를 할 때 네네. 법령 또 조례 규정에 의한 주민 참여 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우리가 이제 수당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본회의 봐서는 주민 참여 감독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우리 그런 건 없었죠, 이제까지? 뭐 도로나 그 도로 정비할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경비별 예산 편성 방침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사 감독관이죠. 네네. 공사 감독관. 네. 우리 이제 공무원이 이제 나가겠죠. 이제 공사 감독관으로. 예, 맞습니다. 네. 공사 감독관은 책임 관리 대상 사업이 아닌 일반 공사 또 이런 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이제 파견하는데 네네. 공사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 있죠. 체재비는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체제비는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요. 운영하지 저희가, 않아요? 예, 시설 부대비 성격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설 부대비 예, 그렇죠. 어떤 공사를 편성 할 때- 화복이 이제 401에 03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장 도착일부터 6일 이상, 현장 체제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매 초과 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체제비 자체는 지금 현재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까? 체제비는 지급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 중에 체제비를 다루고 있는 공사 현장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이제 중구에 네. 하는 공사 중에는 네, 그 체제를 비가 나갈 수 있는 공사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 설명자료 28페이지 답적골 소하천 정비 사업 전환 사업인데 구비 100%의 22억 1,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제 명시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의원님.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네네. 요 이제 답적골천의 양쪽으로 뚝방 자연석 쌓기 또는 제방을 정비하자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 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실시되고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죠? 지금 3월 달까지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로 해갖고서 일상 감사나 이런 것 자체를 밟고 지금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뭐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예, 예. 차질이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거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단제로 네네. 도로 포장 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 5억을 들여서 포장을 새로 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중앙 아스콘 있는 데까지 하는 그 도로 정비 사업이 중에 그 포장 공사인데요. 당초에는 한 그 중앙 아스콘에서 아스콘을 약 5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그 부상으로다가 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당초에는 약 한 20cm 정도의 어떤 커팅을 해서 포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다가 도로를 한번 저희가 이제 도로에 나가서 제대로 이제
그 확인해 본 결과 한 6cm나 7cm 정도로다가 포장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당초는 1kg 미만의 어떤 그 도로 포장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2.6kg 전체를 다 포장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당초 예산 대비해서 1kg로 이제 잡았었는데 2.6kg 다 해도 그 예산이 이렇게 그 맞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중앙아스콘에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재료를 이제 지원하는 건데 아스콘을 예, 지원하는 예, 거. 아스콘을 5천만 원 정도. 예, 5천만 원 상당의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예, 저희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사실 이제 그쪽에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이번에 새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몇 년 만이죠? 이 포장 지금 단제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게? 그 도로별로다가 다 틀리기는 하는데요. 단제로 같은 경우는 약 10년 정도 만에 이제 재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이제 그 차량이 많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이 좀 짧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우리 단제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많이 다니는 차량이라고 하면 이제 레미콘 차량이랄까 대형 운반 차량들이 많이 움직여 가지고 그게 이제 아스콘 도로가 10년 정도 수명밖에 이제 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예, 그쪽에 상시적으로 도로 파손이라든가 또는 이제 도로 파손에 의한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포장을 하면서도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원인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보수를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꼭 중앙아스콘 레미콘 회사에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쪽에다가 얘기를 많이 잘 하셔가지고 도로 파손이라든가 싱크홀 같은 거 생겼을 때 그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를 참고로 해서요. 저희가 이 도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특히 그 단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아스콘에서 사실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그 레미콘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로 파손이 사실은 원인 제공을 일부분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아스콘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5천만 원 상당의 재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쪽 단제로 같은 경우는 중장비가 타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그 포장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강도가 강한 아스콘을 쓰도록 이번에도 이제 그 강도가 강한 아스콘을 쓸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정비를 그때그때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하촌 배나무골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곧 우기입니다. 그래서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소하천을 정비하고 민가가 가까이 붙어 있는 소하천에 있는 제방 문제라든가 침수 피해가 있는 곳은 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정비를 좀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수관 세입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유수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네, 의원님. 태평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공사는 설계나 뭐 이런 게 다 끝났고 지금 이제 뭐 토지 매입도 끝났고 해서 지금 예, 맞습니다. 태평일동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동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사 중지를 했다가 다시 해제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이거 약간 중지를 한 번 더 했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갔을 때는 네. 이 뭐죠? 담은 쳐져 있는데 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지금은 일시 중지를 잠시 하는 이유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지하 매설물 자체를 땅을 팠는데 기존에 그 구조물을 철거를 안 하고 일정 부분이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에 총무과에서 그 저희가 이제 중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할 때 당시에 그 팔았던 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분 어떤 책임 소재를 좀 가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리고 있고요. 조만간 그게 대책회의를 한 2번 했거든요. 거기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착공은 이미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착공은 다 끝났고요. 예, 그러니까 서류상은 그러니까 그런데 땅을 파는- 실제로는 지금 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땅을 파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이제 그 지작물이 나와서 그 지작물 처리 관계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약간 행정적으로 나가는 중지된 상태인데 그 조만간 그 해결되면 바로 대략 언제 정도 착공이 시작될 걸로 예상하세요? 저희는 다음 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과 동시에 바로 저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근데 6월 말 7월 초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예보가 지금 계속 있는데 그 시기에 착공을 해도 괜찮을까요? 뭐 집중 호우가 내린다든가 이런 했을 때는 사실은 공사 자체는 진행을 안 하고요. 그 공사가 그러니까 집중 호우가 없었을 때 공사를 하고 우기 대비해서 안전 관계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조금 불안해했던 게 아마 청장님 연도 방문하시고 할 때 공사 바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제 펜스는 쳐져 있고 공사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하니까는 하는 거 맞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뭐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거죠. 예. 뭐 염려하실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착공을 해서 터파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떤 폐기물도 나오고 그 어떤 구조물도 나오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매입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좀 따져보고요. 그 따져서 정리가 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서 좀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절대 공기에는 맞게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좀 볼게요. 네네. 네, 의원님. 이걸 보니까 우리 이제 작년에 네네. 석기동 돌다리 마을 활력센터 네네. 66-14번지하고 66-10번지 네네. 우리 이제 소유권이 중구청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매입 비용이 지금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우리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네네. 한 3억 7천여만 원 되나요? 요거는 저 시가 표준액이 시가 표준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들인 금액은 어떻습니까? 요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재산의 임대료 관련된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 그래요? 자료다가 보고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10개월에 이제 10개월을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금액이 1,141만 7천여만 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한 달에 한 114만 원여 정도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적으로 임대를 줬을 때 네, 네. 거의 뭐 한 200만 원 이제 여만 원 넘게 이제 지출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 이거 시가 금액이 네네. 시가 표준액이에요. 네, 네. 표준액이는 한 3억 7천여만 원 되는데 지금 뭐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니까 네, 네. 실제로 사들인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이 자료가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를 따질 때는 뭐 시가 사들인 금액으로다가 환산하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지금 데이터에 있는 것처럼 그 표준 시가액으로다가 저희가 환산을 합니다. 그래요. 예. 뭐 그래야 되겠죠. 우리 이제 공유재산이니까 네네. 현 시세대로 이제 시장 경제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들인 금액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활성화과를 끝으로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그리고 2022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야 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하는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하는 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하는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한 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한 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